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단 한 명, 빈예서라는 5글자다. 불과 3에서 4년 전 미스트롯의 어린 참가자로만 여겨졌던 이름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장윤정이 열었던 트로트 르네상스, 김영웅이 구축했던 정웅시대라는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마침내 그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존재. 사람들은 이를 빈예서 신드롬이라 부르며 경애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다고 평가하며 아이돌, 발라드, 힙합이 철옹성처럼 버티는 시장에서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는 전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SNS에서는 임장, 김영웅, 장윤정으로 양분되던 트로트 왕좌가 빈예서의 등장으로 완벽한 삼국 구도를 넘어 새로운 여왕의 대관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녀는 한국의 보석을 넘어 세계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는가? 그 경이로운 여정 뒤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5가지 절대적인 비밀 병기가 존재했다. 이제 빈예서가 어떻게 세계 음악사의 새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서사의 막을 열어본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비범함에서 비롯된다. 빈예서 신드롬의 심장에는 다이아몬드 톤이라 불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가 있다. 그녀의 음색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전통 트로트가 요구하는 애절함과 한의 두터운 질감 위에 마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수함이 더해져 있다. 이는 기적에 가까운 조화다. 음악 감독들은 빈예서의 목소리는 EQ, 이퀄라이저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라인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완벽하다. 인간의 기술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천상의 소리라며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녀가 낮은 음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꺾기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잡음, 소위 떡소리가 전혀 없다. 고음에서는 흉성과 두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물결 비브라토는 듣는 이의 심장을 관통하는 전율 그 자체다. 하지만 진짜 무서움은 그 목소리에 실린 무표정의 절제미에 있다. 과장된 손짓이나 격한 몸짓 하나 없이 오직 표정 근육의 미세한 떨림만으로 가사의 감정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 냉정하리만치 차가워 보이지만 노래의 마지막 소절에서 드러나는 살짝 떨리는 눈매와 입꼬리의 잔물결은 관객에게 이 노래는 나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이야기라고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관객들이 그녀의 무대 앞에서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다. 미스트롯 시절의 빈예서는 교복 콘셉트의 10대 소녀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그 틀을 깨부수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 결승 직후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종합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첫 미니앨범 재킷에서 보여준 크림색 한복과 레트로 진주 헤드피스의 조합은 충격적이었다. 이는 트로트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지라는 낡은 편견에 대한 정면 돌파이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1960년대 국제시장을 그대로 복원한 뮤직비디오는 한편의 디오라마처럼 정교했고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증명했다. 이후 그녀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다. 댄서블 트로트, 네오 트로트, 클래식과의 협연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무대마다 선보이는 의상과 콘셉트는 단순한 스타일을 넘어 빈에서 표복합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젊은 세대는 그녀의 무대에서 촌스러움이 아닌 힙함을 발견했고 기성세대는 트로트의 화려한 부활에 열광했다. 빈에서는 그렇게 트로트를 가장 세련된 문화 코드로 격상시켰다. 빈에서의 야망은 결코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다. 데뷔 2년 차부터 그녀는 해외 프로듀서, 연주자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2023년 일본 도쿄의 심장부에서 열린 재즈 트리오 엑스트로트 쇼케이스 전석 매진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건은 2023년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파크 극장에서 터졌다. 아시아 뮤직 어워즈 무대에 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리랑 메들리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 아리랑은
우리가 알던 아리랑이 아니었다. 전통 장단 대신 8분의 6박자 스윙 리듬이 흘렀고 어쿠스틱 기타와 12현 가야금이 뒤섞인 편곡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었다. 영어 내레이션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객석을 가득 메운 2000여 명의 다국적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노래가 끝나자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SNS에는 전원은 몰라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무대였다. 에는 후기가 쏟아졌다. 빈에서는 전원은 달라도 감정의 파동은 동일하다는 진리를 스스로 증명했다. 이 사건은 K-팝의 뒤를 이을 K-트로트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2024년 빈에서는 소속사와 함께 2세대 팬덤 플랫폼 웨이브, 위웨이브를 론칭하며 K-팝 산업 전체를 놀라게 했다. 이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앱이 아니었다. 팬들이 공연에 실시간으로 리액션하고 AI를 통해 자신만의 믹스 음원을 생성하며 심지어 커버 오디션을 통해 실제 앨범 제작에 참여하는 크라우드 기반 인터랙티브 시스템이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오픈 첫 달 20만, 두 달 만에 50만, 그리고 2025년 5월 누적 가입자 15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동 자막 지원과 팬들이 만든 리믹스 중 우수작을 실제 음원으로 발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은 전 세계 팬들의 열광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빈에서는 나 혼자 트로트를 세계에 알릴 수 없다. 팬들의 상상력을 통해 한국 음악의 지도를 넓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팬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 만들었다. 이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디지털 팬덤 제국은 그 어떤 아티스트도 넘볼 수 없는 그녀만의 철옹성이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도 숫자 앞에서는 겸허해진다. 빈에서가 장윤정, 이명웅을 넘어섰다는 과감한 평가를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숫자에 있다. 2024년 9월 싱글 달빛 녹는다는 발매 4시간 만에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이는 트로트 장르 최초의 4시간 올킬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었다. 아이돌 팬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차트 점령을 트로트 가수가 해낸 것이다. 공연 티켓 파워는 더욱 충격적이다. 서울 KSPO-DOM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첫 단독 콘서트는 1만 5천석이 30분 만에 증발했다. 이후 부산, 대구, 광주 전국 투어는 물론 2025년 상반기 일본과 북미 투어, 로스앤젤레스, 뉴욕까지 도합 10만 석이 넘는 좌석이 매진 행렬을 이뤘다. 이는 이명웅과 장윤정도 신인 시절에는 이루지 못했던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성과다. 본인은 대선배님들을 넘었다기보다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방송계는 이미 그녀에게 글로벌 K-트로트 앰버서더라는 새로운 직함을 부여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녀를 K-뮤직 글로벌 루키로 선정했고 유럽 최대 월드뮤직 엑스포 범엑스, WMX는 2026년 공식 쇼케이스에 한국 트로트 가수 최초로 그녀를 초청했다. 한글, 영어, 스페인어 3개 국어로 제작 중인 새 정규 앨범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로 이어지는 라틴 아메리카 투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빈에서 시대는 한 명의 스타 탄생기가 아니다. 이는 전통이라는 뿌리 위에 글로벌 감각이라는 날개를 단 한 명의 아티스트가 팬덤, 플랫폼, 기술, 정책을 연결하여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해낸 K-컬처의 진화 모델이다. 빛나는 목소리를 지닌 소녀는 이제 세계 트로트 여왕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을 향해 비상하는 글로벌 K-컬처 아이콘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의 다음 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손에서 작곡되고 있다. 세상은 이제 그녀의 다음 행보에 숨을 죽이고 주목할 뿐이다.